네. 지금 논란거리는 이 투표율보다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진과 여러 영상들을 만나볼 텐데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촌에서 투표를 해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촌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이 관외 투표자가 대거 몰리면서 저렇게 줄이 길어지니까 용지를 미리 받아서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정황이 포착돼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투표지에 가시면 이제 뭐 지문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제 관외와 관내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저게 관외 쪽에서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확인하는 거, 그다음 투표용지 나눠주는 거는 빨리 나눠줬는데 문제는 기표소가 굉장히 이제 정체가 있어서 그 안에 다 대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한 분들은 밖에서 그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미 신원 확인,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받은 분들이 기표하기 전에 저렇게 투표용지를 들고 밖에 나와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투표용지 자체가 지금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투표 관리 자체가 소홀히 했던 건데 이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사람 정체가 생기고 안에 사람이 많이 몰려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빼고 직접 이제 한 대가 참관인들이 다 지켜봐야 됩니다. 예.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건지 투표용지를 찍고도 안 넣는 건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이 관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뭐 관외 투표자가 많이 몰리니까 투표소 밖에서 대기시켰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금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아예 식사까지 하고 있다는 뭐 제보도 있어서 좀 더 저희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선관위는 이거 사람 인원 조절 못한 관리상 문제지 법 위반은 아니라고 일부 언론 보도에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해명으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공직선거법 봤거든요. 예. 157조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 심플하게만 정리를 하면 선거인은 이제 투표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투표 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 받은 다음에 어딜 갔다 오든 뭐 밥을 먹든 뭐 커피를 마시든 어쨌든 투표용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 가지고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투표용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선관위가 어떤 선거를 했었습니까? 소쿠리 선거였잖아요. 그 소쿠리 선거 같은 것들은 부정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실 선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그러한 비난을 그러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관위가 도대체 뭐 하는 그러한 기관인지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선관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양쪽으로 조일 법도 한데 특정 구 신촌 동주민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대거 반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을 하던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지난 대선이 이른바 소쿠리 선거로 사전투표 때 꽤 논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밥그릇 투표냐 꽤 비판을 했어요. 네, 뭐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운영을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잘못된 건 분명하고요. 물론 저게 불법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너무 이제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좀 더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예. 그렇게 나눠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원 확인해서 투표용지 인쇄하는 쪽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결국 기표소는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기다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거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런 모습 하나 때문에 전체 투표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부정선거라는 또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뭐 저렇게 안 하겠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예. 뭐 저게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투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물론 그
해당 장소에 관리하시는 분은 선관위 직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자체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논란을 만드는 선관위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고, 뭐 오늘 국민의힘의 다른 뭐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소쿠리 투표, 쇼핑백 투표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저 사진이 찍힌 저 보도를 봤을 때 저게 진짜 이번이야 사실이야라고 했는데 후보들 몇몇 보니까 이번은 맞더라고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이거 모르겠어요. 인원 조절 못했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선관위 해명 말고도 뭔가 선관위가 추가 입장은 좀 더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최근에도 선관위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그 다큐 영화와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의혹을 가진 일부 이제 시민들이 계시는 게 사실이니까 더 관리에는 만전을 기해야 될 거고 선관위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의 법문을 보면 이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기표소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뭐 외부로 이제 줄을 서 있는 과정에서 들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예. 좀 부적절하다고까지 하는 것은 이제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만전을 기해야 선관위도 조금 더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촌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했고 신촌의 그 특정 사전 투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해서 추가 입장 내면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속보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물론 선관위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1시간 단위로 이제 투표율을 즉각 보고하긴 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아예 본인들이 스스로 사전 투표를 골라서 부정선거 있나 없나 감시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게 워낙 부정선거에 대한 또 이제 불신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관위는 꽤 이제 부정선거 이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예. 1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공개한다든지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든지 또 이번에 예를 들어 중국인 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6만 명 관리자들을 전부 다 한국 국적에 있는 분들로 다 한다든지 이런 예. 식의 이제 조치들은 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 특히 이제 들이 어떤 이 사전 투표소를 이제 감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데 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런 식의 이제 의혹들이 생겨버리면 저게 또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그동안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논란과 또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지금 또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가 정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선거에 대한 불신들이 많다 보면 이 부정선거 논란이 정말 우리 사회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아마 국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선관위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네. 저도 좀 처음 봤는데 이번에 1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시간마다 투표수를 공개한 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해서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부정선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대법원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민들 중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관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개발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공개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투표자 수와 이 투표 용지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걸 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일 하나가 터지면 어느 한 투표소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비판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전체 선거를 공정하게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공정하고 또 이런 논란이 되는 사안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시작 부분에 영상으로도 만나봤다시피 그러면 오늘 각 후보가 누구와 어디서 사전투표를 했는지 한번 쭉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했어요. 잠시 뒤에 만나보게 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딸과 개항에서 투표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 가장 가까운 곳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비판한 지점이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사전 투표 폐지를 외쳐놓고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냐?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걸 언행 불일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손해니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후보가 직접 사전 투표를 해야 지지자들이 투표를 기권하지 않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왜 저렇게 지금 비판을 갖다 받느냐, 불신을 받느냐? 아무데나 가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당장 투표 그 용지를 받은 다음에 밖으로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투표를 하되 본투표를 이틀이나 사흘 정도 그렇게 늘리면 되지 않는가. 그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어제부터인가요? 장유 변호사님. 민주당 쪽에서는 좀 애둘러서 아니 김문수 후보는 뭐 집 가까운 데 사전투표하면 되지 왜 개항까지 오냐. 뭔가 뭐 이런저런 애둘러서 비판 목소리도 냈는데 뭐 여기 화면에는 김문수 후보의 딸 투표 장면도 있지만 인천을 갔거든요. 아예 김문수 후보가. 원희룡 전 장관과 투표 함께 그러니까 어쨌든 유세도 하고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던 원 장관과 같이 만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안티 이재명, 반 이재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라면 본인의 정치적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뭔지, 누구가 대선 안 된다라는 것만으로는 국민 선택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조기 대선에서 나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상징성인 공간을 간다는 것부터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데 인천 지역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님, 저기 보니까 또 뭐 윤상현, 뭐 황우여, 뭐 본인들이 인천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항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도전장을 냈다가 낙선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되겠다. 뭐 이준석 후보는 뭐 본인이 동탄 모델, 계속 동탄 모델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개항 사전 투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전 투표 아마 장소 정하는 것도 꽤 아마 논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게요. 어떤 정책 의미를 줄 것인가라는 걸 했을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즉 2030들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아마 취지에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원희룡 전 의원도 거기 이제 지역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이 투표 행위 자체도 반 이재명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차원 같고,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구고 3자 구도 속에서 승리했던 동탄 모델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의 면면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신촌에서 투표용지가 대거 반출됐다는 논란, 미리 선거 투표소 밖에서 용지를 받았다라는 여러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을 해서 발표를 한번 거듭해야 될 것 같아요.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